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소위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영상 게시자는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들에 관하여 제보를 받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이름, 직업을 특정하고 해당 인물의 사진까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사과의 글을 쓴 가해자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용이 굉장히 끔찍했죠. 2005년이었는데요. 약 한 44명 정도의 남학생이 여학생을 장기간에 걸쳐서 강간, 폭행, 특수폭행 등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일부 가해자는 미성년자여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소년원에서 수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도 일부만 구속되어서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후에도 이 범죄의 잔인성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일에 이런 유사한 사안이 현재 지금 서울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면 훨씬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현재의 기준으로는 학교폭력 처벌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한 처분이 바로 퇴학입니다. 이런 사안이 만약에 비슷하게 발생한다면 퇴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사실 관련자 거의 일단 구속하겠다고 하고 시작했을 것 같긴 해요. 변호사로서 해당 이제 공소 사실과 증거, 판결문을 정확히 보지 않고서는 사실 이 처벌이 적당한지 아닌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건에 우리가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사건을 모두 주도했다면 정범,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면 종범이라고 구별을 하는데요. 도와줬다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도와줬는지에 따라서 같은 종범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성범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생각해 보면 이게 피해자의 인격까지 말살한다 이래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당시 받았던 처벌은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내용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인의 이름, 얼굴, 직장 등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처럼 가해사실에 비해서 중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 혹은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들, 파렴치범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사건 등의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언론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공인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인이 아닌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특히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해당 그 영상의 게시자가 실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한 것인지 사실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시되면서 학교 선생님도 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혹은 학부모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학폭이 신고가 되고 접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절차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의 가해 행위나 내용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 아니면 자신의 친구 특정 누구만 보는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 아니면 학교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그런 내용도 사실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자신이 학폭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해 행위의 내용이나 학생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을 올리면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폭 가해자에게 또 폭행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 혹은 SNS를 통해 가해 사실을 알리고 신상을 폭로하는 것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가해 행위로 평가받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점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학폭은 당연히 해당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형사처벌의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예전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노래방에 데려가서 구타를 한 사안이 있어요. 여학생인데 여러 명이서 노래방을 데리고 가서 노래방에서 때리고 돈 뺏고 해당 동영상으로 찍고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 같은 데 게시를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다 퇴학됐어요.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형사처벌에 있어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제발 요거 형사처벌 받을 때까지 학교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정도 가해 내용이 나오면 유지 안 해주죠. 변호사도 포기하라고 하죠. 저 같아도 그 부분은 포기하시라. 피해자와 합의를 빨리 우선 하자. 이제 이런 게 급선무가 되는 거고 학교는 다닐 수 없죠. 그런 것도 쓴 건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실을 빼면 사실 사실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지만 진실은 아니죠. 뉘앙스가 다르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일부 사실만 몇 개만 덜어내면 상대방만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자기는 너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졌다. 예를 들면 둘이 막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려서 나도 그 사람을 발로 찼다. 이렇게 썼어요. 누가 더 억울한가요? 그러면 다들 이제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임산부였어요. 그리고 유산이 됐어요. 그러면 임산부가 한 대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배를 발로 차면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근데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우리가 해서 사실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죠.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 내가 피해자로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정이 있을 때 그 동영상을 게시해서 나의 그런 걸 밝힌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뭐 정당방위처럼 이렇게 피해갈 수 있지만 다 조사를 받았고 결과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온 학교에 혹은 인터넷상에 올려서 창피를 주고 싶다 이런 목적이 보이는 영상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A씨, B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특정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나머지 인적사항 하나도 없이 굉장히 평범한 이름을 그냥 이름만 말했다 그러면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사건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야. 근데 김땡땡이야.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김땡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으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몇 가지 상을 조합해 봤더니 알 수 있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걔는 뭐 뭘 자주 입고 다니는 김땡땡 학생.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 뭐 맨날 입고 다니는 걔. 그러면은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은 되게 폭넓게 봐줘요. 엄청 많죠. 다 폭로하고 싶어요. 온 동네 알리고 싶어요. 학원에도 말하고 막 다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말하는 건 괜찮아요.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는 징계권자고 부모님한테 말하는 것도 가족이고 하니까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이한테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고 내 친구, 뭐 누구 친구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진행되는 도중에 알려도 되느냐.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은 굉장히 사실 참담한 사건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들춰내서 영상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아니면 혹은 개인의 사소한 어떤 사적 복수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첨예하게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 만약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엄정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